왜 남극에 가서 온난화 연구를 하느냐? 지구가 따뜻할수록 남극 쪽으로 부는 바람이 많아져요. 빙붕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게 태종기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보고라고 적혀있죠. 오래전 지구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거고 화성 같은 행성도 아마 남극과 비슷하지 않을까. 남극의 연구는 곧 우주의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월 28일 날 나로우주센터에서 이 로켓이 하나 발사됐죠. 3년 뒤에는 진짜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 발사체를 올릴 거거든요. 달 우주여행 상품도 나왔어요.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은 4분이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데는 11분이 걸려요. 돈은 3억 원 정도예요.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이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계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이 가는 이유는 인간은 방랑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남극과 또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알지 못했던 과학적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 재밌었으면 제가 흥미로웠어요. 성공했네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선생님께서 미생물학으로 석사를 받으셨고 또 생명윤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제가 석사는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 기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의대에서 생명윤리 쪽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과학 전문 기자 참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사실 알기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과학계 감시를 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과학 전문 기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두 가지 기능을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언론사들이 전문 기자를 뽑을 때는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했었어요.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또 묻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때는 감시에 관련한 기사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과학계를 감시하는 네, 내용의 기사를 많이 쓰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남극과 우주에 아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우리 사회가 소통할 수 있게 이제 과학계와 인문학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연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과학적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과학적 진실 그리고 과학자와 연구윤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결국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 원짜리가 2007년에 도안이 한번 바뀌었어요. 왼쪽에 구 모양의 물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자,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두 맨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의를 실현한다. 또. 자, 직업이 뭐예요? 자, 슈퍼맨은 글로벌 플래닛이라는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촬영 기자죠. 자, 이 두 사람은 영웅인데 왜 기자라는 직업을 갖게 만화가가 그렸을까요? 기자는 일반인보다 정보에 일찍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유심히 사물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악당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 기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주인공들의 그 직업이 기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 원짜리 지폐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몇 장씩 갖고 계시죠? 이 만 원짜리가
앞에 세종대왕이 있는 건 똑같은데 2007년에 도안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뒤편에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를 많이 만드신 분이니까 세종대왕의 과학 유물들을 담겠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뒤에 희미하게 깔려 있는 천문도예요. 그 다음에 보현산 망원경. 그 오른쪽에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이 박스 같은 물체가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혼천시계. 자, 혼천시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구 모양의 물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종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추고요. 다시 더 오른쪽에 6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시계판입니다. 시계판을 제가 오른쪽에 더 크게 그려놨습니다. 저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요 조그맣게 생긴 물건들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새벽 밤 0시가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시계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시계 바늘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오른쪽에 있는 상자 쪽에 있죠. 그럼 왼쪽에 있는 구는 뭐냐? 시계를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우리 뻐꾸기 시계 아시죠? 또 뻐꾸기도 시계는 밑에 있고 위에서 뻐꾸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천시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저 장식품 이름이 혼천이라서 혼천시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계를 디자인으로 했다고 하면 시계 부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원권 지폐를 보면 혼천이만 떼놨습니다. 저 혼천이와 혼천시계는 다른 거고, 심지어 혼천이는 그 중간에 동그랗게 있는 게 지구거든요. 그리고 바깥은 황도와 백도라고 해서 태양과 달이 가는 부분을 공부하기 위한 천체 학습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혼천이를 넣은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려면 시계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천이만 들어가서 이 과학적 유물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제가 비판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기사를 이렇게 열심히 썼더니 반응이 한국은행은 도안을 안 바꾸겠다. 당연하죠. 본인들이 한 거니까. 그리고 화폐 디자인을 하신 분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 시계가 너무 박스형으로 생겨서 디자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혼천이만 뗀 거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취재한 소장학파, 조금 젊은 과학사분들은 지금이라도 화폐 도안을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혼천이와 혼천시계는 다르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도안이 혼천시계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만 꺼내서 화폐 디자인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일이냐. 이건 과학적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진실이 달라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취재를 했을 때는 고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10,000원짜리를 요즘도 쓸 때마다 이게 아닌데 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시험에서 정답을 바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8학년도, 즉 2007년 수능 시험을 친 때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원이 이제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한 수험생이, 굉장히 똑똑한 수험생이에요. 한국물리학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이걸 학회 차원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12월 21일 날 9시 뉴스에 단독 보도를 하게 돼요. 저는 그때 이제 신문사에서 방송사로 옮긴 지 한 1년 정도 됐었던 시기였는데 단독을 하게 돼서 이제 아주 그때부터 일이 잘 풀렸습니다.
자, 저희 9시 뉴스 보도가 나니까 22일 날 물리학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D건만 맞는 2번이 맞는 답인데 혹시 학생들 중에 그게 조금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2개를 다 복수 정답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우리는 복수 정답 인정 못한다. 그렇게 좀 버티다가 이제 12월 24일 날 그 교육부가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성적을 재채점하게 됩니다. 저때 왜 교육부가 계속 버텼냐 하면 이미 학생들이 원서를 다 냈어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원서를 낸 상태인데 이걸 정답을 바꿔버리면 엄청난 입시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맞는 거는 맞다고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하게 됐고요. 이제 청와대와 교육부에서는 혹시 이 문제가 맞아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건 정원외로 쳐줄 테니까 합격을 시켜라 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 뉴스 때문에 서울대 2명이 더 합격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앞에 그 혼천이 집회 사건과 지금 수능 정답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뭐냐 하면 혼천이 때는 그 전공을 하는 그 과학사 학회 집단에서 의견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정책을 결정했던 분들이 그대로 그냥 그 정책을 이행을 한 거고요. 지금은 물리학회가 본인들의 입장을 확실히 발표했어요. 발표했지만 그때도 물리학회의 입장을 교육부가 정말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 뉴스 내지 여론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맞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걸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서로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서 아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저걸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을 때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자기는 얘기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증거를 못 믿으니까 그때는 그게 아직 과학적 진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흘러서 보니까 지금 그게 맞지만 그 안에 소용돌이 속에 있을 경우에는 무엇이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학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과학 문제에서도 오답이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건 2014학년도니까 2013년 말에 했네요. 이때는 13일에서 24일이니까 열흘 정도에 해결이 됐죠. 우리가 그 앞에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의 정답을 고치는 문제가 그렇게 경천동지할 문제가 아니다. 있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입장과 또 학회가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학습돼 있었던 거죠. 과학은 데이터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적어요. 그래서 과학자도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사실이 잘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자주 일어나지만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원전사고는 발생한 지 몇 개 안 되고 아주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항상 이 딜레마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럴 경우는 우리 사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죠. 이런 부분이 제가 과학 전문 기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비슷한 게 메르스 보도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초기에 메르스가 왜 이렇게 확 퍼졌냐 하면 WHO에 보면 호흡기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라고 해서 이 병실에 있는 환자는 격리를 했지만 저 병실에 있는 환자는 격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환자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WHO 지침을 잘 보면 저기에 첫 번째 문단 뒤쪽에 보면 에어로졸 제너레이팅 프로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라는 알갱이 형태로 돌아다니는 부분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전부 다 가습기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을 하면 그 가습기에 있는 그하고 이렇게 공기 중에 떠돌던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 병균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초기에 간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가 저 WHO 지침을 잘 보니까 이게 눈에도 감염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고글을 쓰고 진료를 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초기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또 정부 방역 입장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 믿고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 얘기는 과학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 그 액션이 진행될 때 이렇게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